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28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에브리봇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개인적인 상장일 주가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맥스트 현재 따상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 뭐 2일차까지 상한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2%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한가에 쭉 머물러서 갔는데 도대체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뭐 재미삼아서 맥스트가 15,000원에 공모를 했죠. 근데 3만원에 100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 동시 호가 때 매도되는 전체 주식 수량을 보통 상위 가장 많은 주식 수를 청약을 넣는 순으로 해가지고 100주씩 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정확한 개념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 계산하는 방법하고 알려드리겠지만, 이 100주를 받으려면 도대체 몇 주를 청약해야 됐으며 자금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1차 맥스트 주가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브리봇 대부분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원래 에브리봇도 IPO 영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못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뒤늦게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크게 흥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올리지는 않았고요. 이거 영상을 만드는 날에 원래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다가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땡볕에서 좀 돌아다녔다 보니까 좀 더위를 먹어서 1시간만 자다가 영상 만들어야지라고 그랬는데 그 길로 쭉 자버렸습니다. 근데 웃긴 게 또 에브리봇 내일 신규 상장이라서 영상 자료 만드는데 오늘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자다 왔습니다. 에브리봇이랑 저랑 조금 케미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자다 왔다고 지금 컨디션은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 늦게라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좀 편하게 영상을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은 7월 28일 수요일 상장을 하고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36,7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상장 후에 주식 수는 약 610만 주가 약간 안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표기는 159대 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 318.85대 1 정도가 나왔고요. 반올림에서 319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577대 1이 나왔죠. 흥행이 둘 다 뭐 개인이나 기관이나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 보유 확약을 0.6% 신청했습니다. 제가 보통 신청에 3배에서 4배 진짜 많은 물량이 아니면 그 정도 본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확정되는 것도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 비슷하게 4배 정도까지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약 2.37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물량 중에 15일과 3개월 신청했는 물량, 확정되는 물량은 없고요. 1개월 때 2.15%, 6개월 때 0.22% 정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16만 8천 주를 배정하는데 8만 5천 주 정도가 들어왔고요. 계좌 수가. NH투자증권이 그렇게 계좌 수가 적은, 개인 계좌가 적은 증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에브리봇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례 배정을 하는 데는 16만 8천 주를 배정하는데 약 5,300건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계산하면은 이제 318.85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약 209만 주 정도가 되고요. 전체 물량의 34.43입니다. 사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치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 자체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만 괜찮게 나오면은 나름 상장일날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신청 자체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 금액은 770억으로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 다른 지표들 같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오히려 하방으로 큰 변동성을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으로 IPO 진행 당시에 41,6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현재 38,3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그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가격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브리봇이 지금 공모가 정도도 약간은 불안해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공모가가 36,700원이면은 보통 장외가는 뭐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공모가로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시가총액은 2,237억이고 코넥스 현재 요 가격으로 만약에 회귀를 한다면은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3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현재 그 2020년도 2분기에서 2023년도 1분기까지 당기 순이익이 132.4,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PER로 계산했을 때 16.89, 코넥스 가격 현재 가격까지 만약에 다시 돌아와 준다면 17.63입니다. 유사 기업으로 22.10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 평가를 할 때 외국계에 굉장히 고평가되는 기업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 유사 기업들 평균 PER도 살짝은 고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냥 즉석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내일 주가는 어느 정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시초가가 공모가를 지켜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공모가를 시초가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본인이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밑에서 이 기업 자체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라는 시장이 경쟁사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까지 현재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시든지 저점을 잡아서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실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주주 구성 상장일 유통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기간에 의무 보유 가격이 얘기 드렸듯이 높았다면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2.37로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71에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34.43으로 얼마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는 이거 굉장히 나쁘네, 유통 물량이 되게 많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총 금액도 한 77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이 굉장히 아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익을 어느 정도 준다면은 개인적으로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상장일날 희석 물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행사 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넥스트 1일차 흐름과 그리고 2일차 어떤 흐름을 예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203만 3,319주였습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주가 흐름이 흘러갔는데
59분에서 이제 9시로 넘어가면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그때 당시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물량과 이제 가장 많은 주문을 넣는 순서대로 100주씩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동시 호가 때 체결되는 주식수는 2176주고요. 101명당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했는 순서대로 100주씩 배정을 했기 때문에 동시 호가 때 물량을 가져간 사람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표현하자면 딱 22명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예상 체결량으로 뜨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매수 잔량이 있죠. 제가 8시 59분에서 9시로 넘어가는 시점에 눈으로 최종 확인했는 게 5,560만 주였습니다. 근데 예상 체결량이 2,176주였죠. 그러면은 22명이 가져가기 때문에 5,560만 주를 22로 나눠 주시면은 약 252만 7,273주를 청약을 했을 때, 물론 이것보다 낮아도 만약에 1등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주문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했고 2등과의 갭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낮게 주문을 해도 100주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쉽게 말하면 이 5,560만 주를 상위 22명이 그냥 다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계산을 했을 때는 100주를 확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 수는 2,527만 2,730주거든요. 이 주식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3만 원이라는 가격에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필요한 자금이 총 758억이 되겠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동시 호가 때 주문을 넣어서 체결받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잤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NH에 딱 이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예상 체결량 약 2176주고 그리고 매수 잔량이 5560만 주까지 쌓이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확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 최소 금액이 758억이니까 뭐 제가 엄두를 못 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송금을 시켜서 청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일차 때 다른 사람들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총 터진 거래량이 46,229주입니다. 그리고 매수 잔량이 1,500만 주에서 장 마감될 때는 한 800만 주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굉장히 좋다, 맥스트 2일차도 상한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맥스트 주주 구성을 봤을 때 불안하게 보고 있는 상장일날 물량이 150만 주가 있습니다. 150만 주가 있고 지금은 당연히 이게 뭐 그때 뭐 어디였죠? 그 특정 4개 증권사 여기 보면은 기타 주주 요 같은 기관들이거든요. 특정 4개 그 회사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1일차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를 안 걸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따상 갔던 SK바이오팜이나 뭐 A프로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A프로나 이런 애들 보면은 보통 110만 주 그리고 뭐 270만 주인가 이렇게 상장일 날 다 터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유통되어야 되는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따상을 유지를 해주니까 그 다음날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고, 물론 A프로 같은 경우에는 2일차 때 크게 흘러내리긴 했지만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4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230만 주 정도가 아직도 그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기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야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큰 기관에서 그 물량들을 딱 던져버리면은
그때부터 이게 그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쏟아질 가능성이 맥스트는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일차 때 2% 아쉽다라는 얘기가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주면서 사실은 따상을 유지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오늘 카카오뱅크 청약 때문에 어느 정도 주문을 넣었다가 야 이거 도저히 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취소하고 그 돈으로 청약하자 하면서 빠졌는 물량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500만에서 800만으로 빠지는 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취소도 있지만 체결을 하면서 이 물량이 빠져주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취소를 했다라는 거죠. 따상 가격에서도. 자, 그러면은 지금은 1일차 때 뭐 1,500만에서 800만 주 매수 잔량으로 하락을 했지만 2일차 때 39,000원짜리가 제가 계산은 따로 안 해봤는데 봅시다. 39,000원에 또 12,000원 조금 안 되게 붙겠죠. 그러면은 거의 한 5만 원 정도가 상한가 되면 5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가격에 8만 주 정도를 사겠다라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남았는데 내일 상한가를 가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800만 주가 5만 원 되더라도 우리는 다 또 살 거야 하고 여기 들어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매수 잔량은 분명히 800만 이하로 떨어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잘해봤자 200만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약 230 몇만 주가 그대로 상장일 날 유통 물량으로 남아있고 손바뀜이 전혀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관들의 투매가 한번 나왔을 때 계속 던져버리면은 내일 상한가는 오전 9시에 붙더라도 한번 투매가 나오면은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일차 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일차 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따상을 유지해 주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재 1일차 때 따상을 가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3,336억이 되었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 897억이 되었습니다. 내일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맥스트가 시가총액이 4,337억이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은 그러니까 내일은 2일차겠죠. 순식간에 1166억으로 점핑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고평가, 이제는 진짜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PER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사기업들, 물론 적정한 기업들은 아니었지만 유사기업들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 상한가가 갔을 때는 상한가가 한번 풀리는 순간에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2일차 때 9시가 되는 순간에는 저는 상한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한가에 붙어서 이제 흘러가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상한가가 풀렸을 때 이런 기타 주주들의 물량의 투매와 함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고 하락을 깊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거래량이 한 230만 주 곱하기 한 2번 정도 손바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약 46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그 정도 나왔는데 얘가 거기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흘러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맥스트가 어느 정도 저점에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맥스트가 메타버스 관련주고 충분히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에브리보 상장일날 주가 흐름과 그리고 맥스트 2일차 때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려 봤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나는 무조건 맞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나 올라갔을 때 대응 방법, 물론 올라갔을 때 대응은 저는 없습니다. 뭐 사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흘러내렸을 때는 이 종목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를 고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편하게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오랜만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